최근 발표된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89초 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1947년 이래 가장 짧은 시간으로 인류가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처음에 자정 7분 전에서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의 행동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늦춰졌습니다. 이 시계가 자정에 도달하면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데요.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후퇴, 위험한 생물학 연구와 AI 등이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89초 남은 지구 종말 시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파국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다양한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구로운 채식 생활,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요.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해주실 거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 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책으로 만나는 지구 코너인데요. 이번 달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초대 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난 손끝으로 네 앞에서 몰래 편지를 써 유리잔에 맺힌 물로 하나씩 써내려 내 마음을 마주 앉아 나를 본다 고개는 또 숙여지고 숨길 맘이 더 많은 난 마치 잘못한 아이 같아 비밀이 참 많아진
네, 아이유의 비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동체 라디오 지구론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지구론 채식 생활은 기후변화 관련 전문 라디오라고 제가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책으로 만나는 지구 코너입니다. 책을 소개해 주실 그런 코너인데요. 매달 멋진 책으로 우리를 만나고 있죠. 책을 소개해 주실 전주 화산초등학교 조민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아이들 보지 않으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두 가지 아마 그 감정이 저는 교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 그렇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 만나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집에서 네, 책도 읽으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네, 아시는 선생님들하고 경남 고성에 있는 네. 독수리 식당에 다녀왔어요. 설마 독수리를 먹는 그런 식당은 아니겠죠? 네, 네. 독수리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아, 네네네. 네, 좀 궁금했는데 독수리를 위한 식당? 궁금하네요. 네. 이 독수리들은 그 몽골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고성에서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겨울철에 지내는 철새인데요. 네. 이 독수리들이 원래 죽은 사체를 동물의 죽은 시체, 그러니까 사체. 그걸 네. 예, 죽은 사체를 먹는데 네. 이제 요즘 우리도 보면은 뭐 길에 죽은 사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로 이제 치우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독수리들이 먹이가 없어서 굶어 음. 죽기도 하고 어쩌다 하나 있는 동물들은 또 뭐 농약을 먹었다든지 등등 해서 어 오히려 독수리가 먹고 병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네. 돼서 좀 생존의 위협을 받은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몇십 년 전부터 논에다가 네. 그 이제 독수리들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돼지고기나 네. 닭고기들을 논에 이렇게 음. 뿌려놓으면 이 독수리들이 알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먹이를 먹는 네. 그런 논에 펼쳐진 독수리들을 위한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네.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네. 네, 그런 분들이 고성군에 네. 있더라고요. 네. 그 어디였죠? 인제 우리가 많은 이제 그 숲들이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다 보니까 동물들의 서식지들을 잃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으면은 그런 또 인간이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파괴하고 또 네.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파괴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어떤 낭비가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아오는데 물론 자연 회복력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또 인간의 손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철새들이 시기가 되면 와서 먹이를 먹고 또 가고 이러한 순환적인 그런 자연의 생태계가 이어졌으면은 하는 바람인데 좀 의미 있고 아이들하고도 또 그런 얘기를 이제 계약하면 나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책으로 만나는 지구 코너이기 때문에 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패스트 패션 보고서에 관한 책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떤 책으로 또 더 좋은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네, 지난 도서에 이어서 소비에 관련된 책인데요. 오늘은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입니다. 그 홍익대학교 목조형 가구학을 공부하고 핀란드에서 헬싱키 미술대학교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신 박현선님께서 글을 쓰시고 헤이북스에서 2019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은. 네. 핀란드 사람들 왜 중고 가게에 갈까? 이제 작가가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할 텐데 왜 중고 가게일까? 조금 제목과 그 작가님의 직업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님께서 왜 이런 책을 쓰셨을까요? 이 작가님께서도 서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책을 쓰게 된 게 20여 년 전에
언니의 농담 섞인 질문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에 기억도 그게 굉장히 좀 가슴이 다와왔던 질문이었나 봐요. 네. 네. 무엇일까요? 그 언니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네. 너는 나무가 좋다면서 왜 나무를 죽여서 물건을 만드니? 라는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네요. 그 순간에는 적당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슬쩍 웃고 지나갔다가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네. 이 작가님한테는 큰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작가님은 자기 자신한테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건이 존재하는데 더 만드는 것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경 문제를 체감하는 현재의 소비와 생산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그 답을 찾고자 책을 쓰셨다고 해요. 네. 우리가 인제 매일 거의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버리고 그런 과정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작가님께서는 그러한 물건을 보면서 또 다른 어떤 생각을 인제 언니께서 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쓰고 버리는 게 하나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 박연선 작가님은 상당히 환경 감수성이 뛰어난 분이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오늘 책 제목이 인제 핀란드 사람들 왜 중고 가게 갈까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핀란드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 1 위인 나라고 그리고 산타 마을이 떠오르는데요. 이 핀란드 사람들이 중고 가게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그 제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데 어 작가님 아니 우리 조민선 선생님께서도 그 책을 읽으시면서 책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음. 핀란드에는 중고 가게가 많이,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많이 있고 다양한 품목별로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핀란드 사람들은 중고 가게에 자주 가고 있다는 것이 또 놀라웠죠. 네. 그 보면은 아까 품목을 말씀하셨고 품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뭐랄까 꽂히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중고하면 품목이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궁금한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핀란드의 중고 가게는 무엇이 있을까? 왜 중고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핀란드의 중고 가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이 핀란드에는 끼르푸토리 또는 음. 끼르피스라고 불리는 중고 가게가 시내를 가면은 두세 블럭마다 하나씩 반드시 있고 우리나라는 두세 블럭마다 편의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차이점. 네, 네. 두세 블록마다 하나씩 중고 가게가 있고 동네마다 서너 개씩은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시내 곳곳에 정기적으로 실내 실외에서 벼룩시장이 열리고 관련된 시민 주최 행사 역시 자주 열린다고 해요. 음. 큰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 도시, 작은 도시, 작은 마을도 모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곳곳에 있고 자주 열리고 이게 하나의 일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어느 곳곳마다 내가 원하는 아까 품목별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품목별로 원하는 중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그 작가님이 핀란드에서 중고 가게나 벼룩시장을 방문을 해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쇼핑을 즐긴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도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중고 가게를 방문하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행위가 아니고 네. 타인의 손길을 탄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 중고 제품에 대한 의식이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핀란드는 이제 보편적이고 그 높은 수준의 이제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핀란드가 어떻게 그 많은 수의 중고 가게가 있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게 돼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핀란드는 이제
복지국가로도 유명한데 우리나라처럼 핀란드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없이 사는 나라였는데 1960년대, 70년대에 고속 경제 발전을 이룩했어요. 그래도 이제 풍족하지 않아서 물건은 비싸고 귀했다고 해요. 이때만 해도 중고 가게가 흔하지 않았고 있다고 해도 제품 상태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뭐 더럽고 낡고 키키한 냄새가 날 것 같은 네. 그런 중고 가게.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1980년대 이때부터 그 자원 절약과 환경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사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비영리 단체를 비롯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재사용 운동이 일어나면서 물건 기부, 교환 활동, 무료 나눔, 소액 거래 등의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활동을 지속성을 갖춘 전문 행사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핀란드 환경부가 초기 사업비 당시 40억 마르카 현재는 한 6, 7억 원 정도의 그 초기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네. 이 지원으로 1990년 10월 30일 재사용 센터가 대중의 첫 문을 열었죠. 1980년대부터 이미 자원 전략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실천에 옮겼다는 얘긴데요. 네. 그렇고 이 자원을 아껴 쓰는 기 위해서 처음에 인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제 그 1980년대 이미 환경 문제에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문화를 그리고 이루고, 그리고 인제 정부가 이렇게 그 재사용 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핀란드의 중고 문화가 하나의 큰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하는데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정부의 지원이 좀 큰 몫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정부의 지원으로 일단 그 단단한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재사용 센터로 탈바꿈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이 무렵 그 핀란드에서 경제 대공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 자연스레 중국 문화가 발전을 했어요. 거기에 그 핀란드인들의 그 특성인 겸손과 절약이라는 그들의 국민성이 더해져서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그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물건 사이에서 그 환경과 미래를 고민하는 핀란드 사람들의 지혜가 더해져 중고 문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공감과 관심을 얻게 되었죠.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제 많은 나라들이 쉽게 만들어오고 쉽게 폐기하는 일종의 그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제 제품이 순환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핀란드의 그 중고 문화가 아마 그 중심축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핀란드의 중고 문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 주실까요? 일단 핀란드에서는 큰 이제 기부형 중고 가게, 판매 대행 중고 가게, 빈티지 상점, 벼룩시장, 중고거래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고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이제 기부형 중고 가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기부하는 일상의 물건이 곧 상품이 되다 보니 중고 제품 백화점이라고 부를 만큼 단추부터 가전, 가구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이 기부형 중고 가게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재활용 센터, 네. 그 기부형 중고 가게는 환경부 지원으로 시작된 이 재활용 센터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기부한 물건을 재사용 센터를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가 이제 초기 지원금이 바닥나게 되니까 이제 1992년부터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매겨서 소액의 돈을 받고 팔아서 이윤을 창출해서 자생력을 가지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런 변화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환경의식 고취와 그 자원 절약 더불어 소비자들의 소비 의식의 변화로 잠재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그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초기에 이 재활용 센터가 그렇게 잘 운영된 것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인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원 순환에 대해 어떤 그 기본적인 철칙을 갖고 있는 것, 철학을 그대로 고수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개선하면서 지금의 그 핀란드의 중고 문화가 형성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최근 이제 급작스러운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환경 문제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핀란드 중고 문화도 그래서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중고 가게 수가 늘어나고 중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어, 중, 중고 가게로 흘러들어오는 물건 역시 많아졌다는 것이죠. 네. 중고 가게가 이제 물건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물건 사러 온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사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부하는 형태이잖아요. 이런 게 또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고 이제 물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좀 그렇지만 또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꼭 뭐 이게 내한테 꼭 필요한지 그냥 어떤 충동 구매에 의해서 사서 필요 없으면 중고 가게에 팔고 이런 것보다는 물건을 구입할 때 좀 더 고민을 하는 그런 자세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기부형 중고 가게로 알려진 아름다운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핀란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용 센터는 어떤 그 환경부, 그 지자체, 나라의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재사용 센터라면 이제 이 아름다운 가게처럼 비영리 단체, 민간 단체로 핀란드에는 피다라는 그 중고 가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피다는 그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기부용 중고 가게로 피다 인터내셔널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모금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기부하는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핀란드 기부용 중고 가게로 재활용 센터, 피다, 그리고 이제 의류에 특성화되어 있는 우프라는 곳이 있어요. 이 우프는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 등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987년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피다와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을 목적으로 핀란드 전역에 중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옷, 신발, 모자, 스카프, 뭐 가방 같은 패션에 관련된 각종 물건을 취급해요. 그런데 이 우프가 이제 왜 사람들이 많이 입는 걸 알 수 있냐면요. 그 헬룩스라는 그 이름의 웹사이트에 자주 등장해요. 이 헬룩스 이 웹사이트는 길거리에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사진과 짧은 인터뷰가 올라오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살펴보면 좀 멋진 그 개성 있는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서 구입했냐라고 했을 때 중고 가게 우프에서 옷을 구입했다는 사람들이 많고 걸치고 있는 옷을 모두 우프에서 구매했고 평상시에 항상 우프에서만 쇼핑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인터뷰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 헬룩스라는 웹사이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헬룩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헬 지옥이잖아요. 룩은 이제 패션 그러니까 음. 지옥의 패션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거기 이제 저도 웹사이트에 올라온 사람들의 옷을 보면은 정말 자신들만의 유행 트렌드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패션 회사들이 만들어주는 유행에 우리가 거기에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패션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패션 의류 사업에서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상당히 높고 또 패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고 옷을 사서 자기만의 색깔을 음.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훨씬 이게 더 패션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 지금 패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 의류를 취급하는 인제 중고 가게잖아요. 네. 그런데 좀 거기에 특징이 보면은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주방에서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찻잔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요거 이런 것들 품목별로 다양화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죠. 네. 이제 다양화돼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재사용 센터 이런 곳에 좀 규모가 우리 전주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를 가 보면은 매장 한 칸인데 음. 그 재사용 센터를 보면 어 엄청 이렇게 공간이 넓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넓은 곳에 있어서 정말 단추까지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고 제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고 의류 그러니까 옷만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온라인상에서 쓰는 거래하는 어떤 다양한 제품도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럼 두 개의 차이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지금 여기 핀란드에서는 사람들이 그 가격대가 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 빈티지 샵 중에서도 고가구들은 가격대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고라고 해서 다 싼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저렴한 것을 중고 가게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비싼 것도 있는데 핀란드는 그 가격대가 다양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 맞게 그거를 여러 그 센터들을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각각 음. 취향별로 그 색깔별로도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각각 그 골목마다 네. 그 중고 가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제 서로 그 경쟁력에 있어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각각 다른 아이템 또 각각 다른 어떤 사람들의 색깔과 입맛이 다르잖아요. 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런 점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우리 잠깐 노래 듣고 2부에서도 계속 그 핀란드의 중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alling in love 너에겐 난 option 시작부터 다른 너와 나 깨지는 heart 빗나간 dimension 익숙하거든 yeah I think I lost my mind but it's my kind of love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고는 주저앉아 문득 어느 순간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만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밀어내봐도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는 irony So I envy you 기대지만 기대하지도 마 몇 번을 되뇌고 되뇌도 그 손길 한
태연의 I envy you 들으셨습니다. I envy you 나는 너가 부럽다라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라는 중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핀란드에 있는 헬룩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품목의 중고 가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좀 더 이제 2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중고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헬룩스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다양하고 이제 재밌는 중고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 핀란드에는 아주 재미있는 형태의 중고 가게가 있는데 핀란드어로 이세 빨베루, 영어로는 셀프 서비스라는 판매 대행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중고 가게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이 그런데 이세 네. 빠빼루 네. 사실은 피니시 이제 언어잖아요. 되게 배우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네, 네. 셀프 서비스를 핀란드어로 그렇게 말을 네, 하더라고요. 핀란드어 배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세 빨베루. 한국에서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이, 네, 어쨌든 이 중고 가게 이 이세 빨베루 내부에는 같은 규격의 네, 진열장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고 자신의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판매자가 돼서 일주일 단위로 그 진열장을 대여를 하고 직접 물건을 자기가 진열을 하고 가요. 그러면 판매자는 진열 후에 이 물건을 지키고 서 있을 필요 없이 가게 주인에게 판매를 하라고 이렇게 맡기고 집에 가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대여 기간이 끝난 후에 판매자는 총 판매액에서 대여료를 뺀 나머지 차익을 돌려받고 안 팔린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면 돼요. 네. 우리가 벼룩 시장에서도 내가 팔 물건을 가지고 가서 물건 뒤죠. 서 있어야 되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가격표를 거기에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냥 주고받는 매매의 관계가 형성될 텐데, 이렇게 두면은 굉장히 중고 제품 판매하는 사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그, 쑥스럽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그 핀란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핀란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매우 보편적이고 인기가 높은 판매 방식이라고 해요. 중고 네. 물건을.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매력은 이제 판매자가 스스로 자기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을 마음대로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물건은 사실은 뭐 깨지거나 흠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온전한 상태의 제품인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의 쓰임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 물건이 쓰임을 다하도록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은 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도 같이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물건에 대한 전 주인이 어떠한 그 제품과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산 그 구매자도 그 물건에 대한 훨씬 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요? 재밌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집에는 아기가 있네. 이제 판매되는 물건을 보면 네, 이제 어떤 생활을 하고는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그 셀프 서비스 판매 대행인 이셀 빨빼로 중고 가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게 이세빨빼로 가게의 정확한 시작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핀란드 경제 대공황 무렵에 어디선가 호련히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부끄럼 많고 남 앞에 나서기를 그리 즐기지 않는 이 성격의 핀란드 사람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판매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중고 가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지금은 좀 더욱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단지 간혹 그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별한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을 잘 반영하는 하나의 온라인 그러한 상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핀란드 사람들은 또 온라인보다도 이렇게
중고 가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또 운영하는 거 나라마다 또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특별한 중고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베스티스라는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중고 가게예요. 그 대형 쇼핑몰 안에 중고 가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새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쇼핑몰인데 그 대형 쇼핑몰에서 중고 가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허용이 되나요? 이제 맨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세 친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한 친구가 자기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비싸고 좋고 멋진 옷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좀 큰맘 먹고 구입한 옷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입자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남을 주자니 아깝고 그래서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이 옷을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그 자기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두 명에게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자라고 해서 이 베스티스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이 베스티스는 그 판매하는 그 중고 옷을 판매를 하는데 이제 품질 좋고 비싸고 이런 거니까 아마 다들 이게 좀 브랜드가 있는 네. 그런 옷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옷들을 이제 그 판매 대행을 의뢰한 고객들의 물건을 받아서 물건이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면 그 전체 수익금을 그 물건을 맡긴 그 의뢰인과 베스티스가 반으로 나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대형 마켓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고 마켓에를 입점을 허락하면서 서로의 윈윈 어떤 그런 전략으로 잘 맞아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또 그 중고 가게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큰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는데 또 중고 깨끗한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또 그 대형 마켓은 또 대형 마켓대로 나름대로 어떠한 그 판매 전략으로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중고 가게가 이 대형 쇼핑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또 거기에 함께 협업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리 중고 문화가 활성화된 핀란드라고 해도 그 이제 그 쇼핑몰에 새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 처음에 입점했을 때 그 신기한 눈빛을 가득 담은 음.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 베스티스 존재가 그 쇼핑몰을 찾는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아주 신선한 변화였는데요. 네. 이 베스티스는 그래서 이제 핀란드 국민 브랜드라고 하는 그 마리메꼬라는 회사하고 협업 행사를 진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이제 1916년도에 그 고객들의 마리메꼬 회사 제품을 모아서 새로운 주인에게 판매하는 첫 협업 행사를 했는데요. 총 200벌 정도를 모아서 상당히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옷이 1950년도에 제작된 원피스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1950년도에 제작된 것을 사서 입고 입을 수도 있고 그냥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고 시장에 내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이 와. 무려 60년도 더 된 그 네. 원피스 사진에서 보니까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네. 그 하늘색 원피스였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네. 시간 아, 책을 관계상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표시를 미리 해놓을 걸. 음, 이 그 표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이는 책을 라디오니까요. 네네네네. 네. 네, 이런 책인데 음, 여기에 보면 그 60년 이상 된 원피스 사진이 나오거든요. 네. 하늘색 약간 그 큰 체크 무늬에 네. 그런 옷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협업 행사를 하니까 그 브랜드에서도 자기 브랜드 그 옷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니까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이 브랜드하고 똑같이 2018년도에도 헬싱키 디자인 위크 기간에 일주일 동안 그 마리메꼬 직영점에서 열렸는데 무려 1,000여 개의 아이템이 판매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그 옛날 그 만들어진 그 제품들을 가지고 협업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네 브랜드를 좀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가님께서 그 대학교에
핀란드에서 인제 거주하고 계실 때 각각 중고 가게를 방문해서 인터뷰해서 지금 나온 결과물을 책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20년 전에 언니가 질문했던 내용을 답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제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다 보니까 본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굉장히 그 핀란드의 중고 문화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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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인제 그 인제 그 중고 문화가 인제 패션과 인제 결합을 보여준 아주 우수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인제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제 환경적인 가치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지속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인제 중고 물건을 구경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또 떠오르는 게 벼룩시장이잖아요. 우리도 아마 벼룩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핀란드에서도 인제 당연히 이 벼룩시장이 열리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이 핀란드에서는 여름철에는 야외 행사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름철 벼룩시장은 공원이나 공터에서 시민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달을 했고요. 겨울에는 이제 실내로 옮긴다고 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헬싱키에는 공원이나 건물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벼룩시장이 많고, 일반 소매점이나 카페 고객 유치 행사로도 중고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나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헬싱키에서도 재래시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던 중에 그 주차장으로 쓰였던 공터를 야외 벼룩시장으로 들어선 이후에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벼룩시장의 활력과 다채로움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곳곳에 마을 곳곳에서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가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번 좀 돌아와 볼까요? 선생님이 사시는 그 지역 주변에 벼룩시장이 열린 적이 본 적이 있으신가요? 1년에 아니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이제 네. 전주에서 벼룩시장이 열렸다고 하면 특별한 행사 때 1년에 한두 번 무슨 페스티벌처럼 우리 네. 그린웨이 행사나 뭐 네. 이런 거 할 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의 물건들을 서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는 그런 벼룩시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이동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아니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온라인 중고 시장은 이제 택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그 당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거기를 보면 사실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하기로 약속은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 가까운 곳에서 어 이렇게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쉬운 방법으로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벼룩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그 다양성이 이제 이 중고 가게가 좀 다르는데 그 핀란드의 인제 중고 문화하고 우리 중고 문화의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얘기 들어보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인제 그 책을 통해서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봤을 때 핀란드하고 우리나라의 그 중고 문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중고 문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핀란드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내 집 마당에서도, 핀란드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도 뭐 주말에 우리 이렇게 뭐 외국에 사는 가라지 세일, 게러지 세일 뭐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런 그 마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핀란드의 중고 문화는
우리가 늘 먹는 집밥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 중고 문화는 뭔가 특별한 날에 이벤트처럼 외식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핀란드 중고 가게는 가는 것은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면 살면서 그냥 하는 거라서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갔던 중고 가게, 내가 어른이 돼서도 가고 이렇게 하는 평범한 소비 활동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고 가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철학 때문에 하는 약간 소수만의 마이너리그 같은 네. 그런 경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중고 의류를 샀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랑스럽게 예를 네. 들면 제가 이거 뭐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사람들이 빈약해 보인다. 어 사실은 진짜 이 옷도 당근마켓에서 네, 샀는데 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학부모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 학부모가 저 선생님은 형편이 좀 어려울까? 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아니면은 저 선생님은 정말 소신이 있나 보다 또 이렇게 두 생각할 수 가지, 두 있는 가지.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랬나 보지 뭐냐 평범하게 어디 마트 가서 샀다고 한 거랑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핀란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삶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는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음. 모든 것들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밖에서 어떤 다른 어떤 삶의 기쁨이라든지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방식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일반화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전략 정신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략 정신이 몸에 배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삶의 가치를 내가 사는 삶이지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 눈으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제품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중고 이제 하나의 가구를 제가 한번 볼게요. 아파트에 이제 사시니까 보면 이제 분리배출하는 것들은 이제 쓰레기로 해서 나가는데 그 외에 아파트에서 쌓여 있는 물건들 주로 뭘 많이 보시나요? 제가 현재는 아파트에 네. 살진 않지만 네, 그렇군요. 전에 뭐 이렇게 예전에 아파트에 네. 살 때 보면 뭐 이런 서랍장이라든지 네. 뭐 거울, 식탁, 뭐 의자 뭐 등등. TV, 네, 예. 변기, 예. 변기까지 나와 있어요. 맞아요. 뭐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예능에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네. 물건을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된다. 네. 아파트 쓰레기장만 가면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예능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지난해 그 고향마을 아파트, 명칭을 얘기할게요. 고향마을 아파트에 사는데요.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갔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저는 다 구매를 한 줄 알았거든요. 물론 거기가 이제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고 1년 동안 거주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 필요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거예요. 골프채, 골프 가방, 그다음에 기타, 소파, TV, 그 분수대인가요? 집에 이렇게 분수대에 조그만 물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거, 냉장고 모두 다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해야 되는 아파트 거기에서 다 가져와서 그 물건의 쓰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얘기가 맞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가구 같은 거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리에 대한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학교에서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가정 가사 그거 배우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바느질 하는 거 아마 모를걸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생활 속에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땀 내고 그 숙제도 줘서 우리가 해와서 지금도 이제 저는 양말을 꼬매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양말 꼬매서 쓴 사람이 없잖아요. 저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문화를 그럼 누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게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인데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자 거의 이제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시나요? 네. 그 핀란드의 중고 문화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중고 가게, 벼룩 시장 그리고 우리의 그 생활 습관, 중고 가게에 대한 그리고 중고 제품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인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사용 가능한 물건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서 소각되는 것보다 중고 가게로 가는 게 좋고 중고 가게로 가서 기부하거나 판매되는 것이 좋고 또 충동 구매로 인해서 중고 가게로 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물건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새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소비로 지구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이 안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모든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생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걱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그 중고 가게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그 패스트 패션 그러니까 쉽게 사서 한 번 입고 중고 가게에 가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그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 인플루언서가 이런 옷을 입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젊은 층들이 사고 또 한두 번 입고 그냥 쉽게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중고 시장에 이렇게 다시 물건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로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작가님도 약간 그런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인스타에 나의 삶이 어떻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는 그 부분 때문에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제 핀란드 사람들은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냥 다른 사람 인생에 이제 자기 인생에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너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는 좋지만 다른 사람을 시선 때문에 내가 어떤 과소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SNS에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쓰는 우리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SNS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 갈까?'라는 주제로 책을 가지고 우리 전주 하전 전주 하산초등학교 이제 조미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여기 실내 공간이 굉장히 사실은 추워요. 그래서 제 말이 꼬이기도 합니다. 저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좀 추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 인사 나누도록 하고 다음 달에 또 좋은 책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
이 책을 중심으로 핀란드의 중고 문화와 우리의 현 모습에 대해서 전주 화산초등학교 조미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핀란드의 중고 문화는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물건이 물건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와 폐기 문제를 좀 줄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다시 새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고 가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중고 가게 쇼핑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구로운 책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